네, 3시 구간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장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성장주가 강해서 우리 시장 어제 가치주 중심으로 올랐는데 분위기가 반전될까 싶었는데 오전까진 분명히 가치주 압승이었거든요. 지금 시장 또 변하면서 코스닥 상승 임박했습니다. 두 프로께 답을 들어보도록 하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질문 바로 코스닥부터 드려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코스닥이 11시 구간에 하락 반전되면서 오늘 성장주 또 무너지나 보다 했거든요. 지금 3시 구간 시세 급변하는 반도체 종목들 눈에 띕니다. GST 신고가, 하나마이크론, 어버브 반도체, 또 부품주인 세경하이테크 강세 움직임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금 상승 전환 거의 임박했습니다. 818선. 이 변동성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이런 걸 하나하나 쫓아다니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큰 그림에서 지금 정말로 저 PBR 종목군들이 시장에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예전부터 계속 언급드렸지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나 뜨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쏠려서 그 종목의 밸류가 얼마나 되든 그쪽으로 쏠려 간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종목의 적절한 밸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없이 이게 어디까지 성장하는지에 그림만 그리다가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서 정말 펀더멘탈을 수반하고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일부 종목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워낙 얇다 보니까 수급이 조금만 변해도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확확 변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마시고 지금 핵심 포인트는 정말로 저 PBR 종목군들 중에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정부의 정책의 연속성이 나오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달까지는 그럼 완전히 어떤 시장 분위기가 명확하다라고 보긴 참 어렵겠습니다. 다음 달 정부 정책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건희 대표님, 오늘 2,500선을 지켜내고 있지만 상승 탄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나흘 동안 올랐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지는 것인가. 추세 반전은 지수가 먼저 했다라는 해석도 있기는 한데요. 변동성이 좀 커서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로 장난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은 오늘도 어제는 좀 사는 것 같지만 또 오늘 또 팔고 있는데 선물을 사실 지금 ETF도 보면 그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선물 202배짜리 인버스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 거기 레버리지로 이제 2배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25일부터 매수가 포착이 됐는데 한 200만 주 이상씩 이틀 샀고 어제는 한 12만 주 샀는데 살 만큼 샀고 이제 더 이상 한번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약간 눌림이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 정책 이슈로 어제는 코스피가 강했지만 저평가된 종목들 이제 앞으로 부양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절차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야 이제 김종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조치가 잘 나오고 그걸 또 기업들이 잘 따라줘야 되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제 쏠림 현상으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올라온 거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죠.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기대치만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손에 꼽을 정도로 안 나오고 있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계속 지금 사실 가이던스 대비해서 미스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상승은 좀 제한되고 그렇다고 또 하락하기엔 또 좀 애매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신호가 확실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뚜렷한 업황 개선 같은 이슈가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숫자가 찍히는 게 보일 정도의 업황 개선이 나오지 않는 한은 2,600, 2,700 이렇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00선에서 답보 상태를 유지할 텐데 좀 긴 관점, 긴 호흡으로 좋은 종목, 저평가된 종목 좀 찾으셔가지고 조금 길게 묻어놓으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편한 투자인 것 같고요. 이게 테마 따라다니시면 되게 힘듭니다. 매일매일 보는 저희도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잘 아는 쪽만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힌트가 이번 주에 FOMC에서 일단 나올지를 확인해 봐야 하고 이번 주 빅테크의 실적도 소화 구간이잖아요. 그런 구간 안에서 정말 업황 개선이 나오는지 지금은 좀 묻어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시기이다. 완전히 어제 코스피 압승이었다고 해도 분위기 추세 반전까지는 두 분 다 정책 발표와 함께 좀 기다려보자는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반도체가 올라오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요, 김 이사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움직임, 이건희 대표께 질문 드려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세 움직임에도 오전에는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동조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오후에 보니까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단기간에 조정 많이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올라오는 건지 지금 하이닉스도 힘이 좋거든요. 다시 반등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네. 뭐 GST라든지 뭐 네. STI, IMT,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올라오는데 뭐 테크윙도 올라오고 있고 PSK 네. 홀딩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두드러지게 한 5%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약간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좀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요. 단기간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단기간에. 추세는 다 좋았으니까. 예, 추세는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잠깐 외돌랬었죠. 온디바이스 AI, 뭐 그다음에 CX에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다 부러졌지만 네.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좀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모든 장비주들이 조금 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왜 쉬었냐라고 보면 이 회사가 뭐 나빠져서 쉰 게 아니라 기대감이 너무 빨리 반영돼서 쉬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HBM 시장은 이제 올해부터 열리는데 지금 네. 이미 뭐 모든 종목들이 HBM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올라갔죠. 근데 사실은 소부장도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실제로 납품하는 회사들이 몇 개 없었고 앞으로 향후 기대되는 이제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HBM 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조금 쉬어가는 국면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뭐 대표적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도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만 14만 5천 원을 찍고 또 그 위를 못 올라가고 있는 거는 상승 탄력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아직은 숫자는 찍히려면 좀 멀었는데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좀 빨리 돼서 좀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국면 정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 국면이 좀 됐다. 반도체도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필라델피아 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안 가냐? 그쪽은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지금 이제 막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커플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속도 시차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적 시차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속하지만 이제 반영되고 있는 구간, 그리고 단기간에 조정 딛고 올라오는 흐름으로 오늘의 반등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면 김 이사님, 어제 코스피의 압승을 이끌었던 그 저밸류 종목들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정부 정책 발표 다음 달까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제 오늘 PBR 1배 미만, 0.2배, 뭐 0.5배 미만 요 정도의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한화갤러리아랑 제주은행, OCI 홀딩스 오늘 유독 좀 강했고요. 증권보험이 오늘 유독 강했습니다. 게다가 시간 지나니까 의류주까지 움직여요. 여기에서 모아갈 종목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뭐 방향성은 두 가지로 좁히는 게 좋다. 뭐 일정 부분 워낙 저평가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네. 뭔가 움직임이 없을 때는 이들 종목 전반이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 두 가지라는 거죠. 지금 뭐 자산주 계열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이다? 이게 현금화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주는 올라갈수록 배격해야 되는 그런 자산주고요. 빼야 된다, 오히려. 그렇죠. 뭐 전부 비중 축소하거나 다시 빠져나올 기회를 봐야 되는 그런 자산주들이고 PBR이 0.5배, 0.6배, 0.7배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유가증권이거나 아니면 자사주 계열로 갖고 있는 기업들은 법안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소각 얘기가 있던지 그런 강제 요인이 일본처럼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주주 가치가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물산과 KCC입니다. 두 종목이 그 어떤 종목보다 자사주도 많지만 보유 유가증권이 워낙 많다. 네. 그것도 관련된 회사 것도 아니고 무슨 투자 목적으로 굉장히 여러 회사들의 주식들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나올 때 보시면 이런 보유 유가증권의 손실 때문에 이익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의 이 보유 목적과 이것을 어떻게 빠르게 현금화해서 주주 가치를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면은 네. 저는 이런 종목군들은 낮은 PBR에서 충분히 가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융주 쪽에서 보험주도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PBR이 낮은데 올해 이익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업종이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네네. 그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일부 IT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해당 종목군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답이다. 지금 뭐 우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다 계속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선결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상법 개정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법관을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압박이 주어져야 저는 우리나라 종목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랑 KCC 말씀하신 거죠, 이사님? 네. 게다가 보험주, IT 쪽에 혹시 보신 종목도 있어요? 근데 IT 쪽은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PB 한 배 아래서 거래되는 종목이 거의 없어서 뭐 그쪽에는 해당 종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다면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PBR 종목만 올라온 게 아니라 고 PBR 종목이더라도 그럼 성장이 담보되면 올라갈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고 PBR 종목 핵심 포인트는 이익 개선. 성장이 나오느냐, 이익이 나오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인공 섹터로 2차 전지를 볼 텐데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오전에는 에코프로 BM, 셀사 다 같이 움직임이 다 좋았었거든요. 장중 탄력 코스닥이 급격하게 낙폭을 키운 데에는 2차 전지의 낙폭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테슬라 간밤에 올라서 오전장 분위기 좋았었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에 그치는 흐름이라고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김 이사님 어떤 해석 필요해요? 근데 테슬라가 뭐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게 아니죠. AI 때문에 오른 거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그렇다면 뭐 매출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뭐 그 리튬 가격이 오르든지 뭔가 반전의 모멘텀이 최소한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로 1분기 실적 바닥이라고 찍고 있는데 그걸 누가 보장하나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이 우리도 뭐 2월 달부터 나온다고는 하는데 네. 전체적인 트렌드는 보조금이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 확인 이전까지는 이들 종목은 여전히 뭐 기술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그런 힘없는 모습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 이미 답을 드렸는데요. 이런 고 PBR 종목군들은 결국 성장이 담보돼야 된다. 성장이 없으면 올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없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성장주도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이익 개선, 그러니까 체력이 좋은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 있고 저PBR 관련한 종목들도 다 같이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익성 대비 지금 너무 싸게 거래됐던 종목들로 잘 가려내야 한다. 수익성 이야기를 지금 계속 포커스를 맞춰주시거든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 실적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 SDI요. 이건희 대표님, 예상에 대비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범주가 너무 커서 일부 증권사 대비로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4천억 원 가깝게 이익 나올 거야라고 봤던 쪽 대비로는 아쉬웠다고 하기도 합니다. 실적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삼성 SDI 다 뭐 당연히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좋을 수가 없죠. 전방 산업이 뭐 좋지는 않은데 다행히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전지도 있고 뭐 다른 네. 사업도 있는데 필름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는 중에 지금 네. 주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로 바뀌었죠. 근데 그동안 전동 공구 쪽에 납품하던 것도 사실은 지금 물량이 좀 줄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방어는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업체 대비해서 가이던스 대비 실적이 그래도 반토막은 안 났다. 뭐 이 정도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여전히 이제 그나마 유럽 쪽도 좀 뭐 조금 이제 매출이 줄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가 있는데 북미 진출도 이제 앞으로 기대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타 업체 대비해서 조금 양호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상승보다는 지금 반등하고 나서 2차 전지는 좀 쉬어가야 되는 횡보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그저께 올라왔던 부분들 뭐 물론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 테슬라 이슈라든지 뭐 루시드 이런 종목들 올라온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훈풍이 불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테슬라 얘기 아까 김종희 사님이 하셨지만 전기차 때문에 올라온 게 또 아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쪽은 전기차보다는 테슬라는
뭐 AI도 있고 뭐 FSD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 도조 자율주행과 네, AI가 같이 또 네. 이제 엮여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더 큰 시장을 보고 지금 투자자들이 그쪽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네. 국내 지금 2차 전지 산업들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보시면 네. 흐름이 안 좋죠.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후 횡보. 예.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엔캠입니다. 지금 고점 뚫어내면서 또 신고가 가거든요. 투자 주의 종목, IRA에서 수혜주고 북미에서 성과 좋다 하더라도 너무 혼자 달립니다. 지금 이 종목은 보유의 영역이죠. 어떤 전략 필요해요, 이 대표님? 지금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사실은 예전에 그 미국 진출했다라고 하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네, 뭐 네. 사마 알루미늄도 그랬고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엔캠을 여기서 사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저 PBR 얘기하는데 지금 PBR이 11배, 1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이 회사가 또 잘 벌 때는 한 154억까지 벌었습니다, 예전에. 그럼 앞으로 올해 이제 작년에도 이제 마지막 성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네. 한 300억, 뭐 250억 가까이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럼 250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지금 벌써 2조 9천억이 됐죠. 그러면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항상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이런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급이 쏠리면 뭐 버블이 항상 또 한번 크게 나오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많이 올랐다 생각할 때 본인들이 목표 수익률보다 많이 올랐으면 조금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고점에 괜히 지금 더 가겠지 하고 따라 붙는 거는 조금 삼가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단을 누가 알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지금 밸류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이 시장 안에서 뛰어들 수 있을까 자문이 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엔캠까지 답 들어봤습니다. 2% 보내드릴게요. 이건희 대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